안녕하세요. 김용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방금 한국은행 충격 발표, 당장 은행으로 뛰어가세요. 한국은행이 여러 번 오판을 하면서 국가 경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지나치게 늦게 해서 자영업과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까지 위태롭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안전자산인 금매수를 등한시하여 국가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으며 이금융권과 건설 부실에도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동결로 처리하면서 경제와 내수보다는 달러와 물가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그러면서 수출 비상, 내수 침체, 기업 파산 등 강력한 충격 발표를 하고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네요. 자,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베스트타임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방금 한국은행 충격 발표, 당장 은행으로 뛰어가세요. 지금 한국은행이 국가 상황이 만만치 않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여기 보실래요? 한국은행 한기가 왔다. 자, 문 닫는 중소기업 올해 정말 중소기업만 파산한 게 1745곳. 어마어마하네요. 역대 최대예요. 지금 경제가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뭐 1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자, 보시면 한국은행 충격 발표. 먼저 본인들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금리를 인하하자니 달러가 문제가 생기고 또 집값, 대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렇다고 금리를 동결하자니 경제라든가 지금 다 망가졌잖아요. 소상공인들, 뭐 중소기업, 대기업, 개인 다 너무 힘들어요. 고금리 때문에.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데 글쎄요, 기준금리 동결을 선택한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 하더라도 왜 회사, 기업, 개인이 망가져 버리면요, 나머지 아무 의미 없잖아요. 물론 제가 보기엔 달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달러가 너무 비싸니까.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1차 안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글쎄요.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그러면 고금리가 유지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업 부도가 속출. 경제와 환율. 자, 이 경제 침체와 환율 집값. 여기서 환율 집값을 선택한 거예요.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제 생각은 내렸어야 한다고 봐요. 물론 다음 달에 내릴 확률이 거의 90%지만 그래도요. 자, 국고채 금리, 시장 금리는 미리 하락하고 있으니까 설령 기준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인하의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 인하. 자, 경기 파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한국은행도 참 정말 신경을 많이 쓸 테지만 경기 파산에 방관적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경제 성장률 지금 1% 이제 무너지고, 올해 1% 무너지고 0%대로 가게 생겼어요. 이거 완전 일본장 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가 2%도 지금 성장률이 낮은 거예요. 국민소득 대비.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선진국의 꼬발이에요. 꼬발이. 이제 겨우 턱걸이. 유럽에서도 꼴찌 수준이고요.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지금 미국은 뭐 예외이긴 하지만 거의 7만 달러 육박하는 나라가 지금 3포인트, 4포인트씩 뛰는데 우리나라 뭡니까 지금? GDP도 지금 3만 달러밖에 안 되는 나라가 1%도 무너지고 0% 침입. 거기서 끝나면 다행이게요. 내수 침체가 극심해요. 지금 장사가 안 됩니다. 아예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자, 산업이 붕괴되면 금융위기로 터져요. 은행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자, 소상공인 제일 지금 이제 자영업자처럼 소상공인 가장 1차원적인 상황이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대기업. 왜 지금 많이 망가졌냐? 고금리 때문에 그래요. 고금리. 개인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책임이 크다고 봐요. 쉽지는 않는데 너무 금리 인하를 늦게 했어요.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도 하지만 그래 너무 소중한 걸 놓쳤습니다. 자산 폭락 위험도 있죠. 자, 고금리 경기 침체하게 되면
부동산 붕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반기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부동산 붕괴는요 잘못했다가는 경제 위기 터져요. 왜? 우리나라처럼 가계대출이 많기 때문에요.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급작스럽게 떨어진다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죠. 국내 물가는 하락세인데 고금리 물가는 지금 상당히 안정세인데 굳이 동결을 할 필요가 있었나? 가계대출 제한 지금 가계대출을 따로 제한해서 안정적이에요. 그나마 가계대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또 고금리 즉 동결을 한 건 고금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오판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은행 폭탄 발언 추락하는 경기 한국은행 금리나 골든타임 놓쳤나.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행 총재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일단 기회를 놓쳤다. 24년 5월하고 8월달 빨리 선제 금리 인하를 했어야 하는데 그때 못 해버리는 바람에 우신의 폭이 지금 좁혀졌어요. 경제 성장률 내수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해요. 하지만 너무 이게 엉망진창이잖아요. 3분기는 0.1, 2분기 때는 마이너스까지 경제 성장률 떨어졌으면 여러분들 경제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국민소득 35,000달러가 2만 달러로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참담한 수준. 금을 매입했어야 하는데 금 매입에 지나치게 소극적이었어요. 한국은행. 지금 중국은 금을 엄청 매입했잖아요. 금값 최고치. 기회 상실을 한 거죠. 완전 놓쳤어요. 기회를. 기업 붕괴. 자영업. 자, 대출 1064조, 연체 18조, 다중채무자 71%. 이게 뭐 한국은행 책임은 아니지만 본인들의 책임도 상당하면서 폭탄 발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고금리를 너무 오랫동안 유지한 거죠. 여기 보세요. 중소기업 올해 파산 신청 1745건 최대치예요. 대기업 지금 사실상 망가진 부도가 난 기업 D등급을 부도가 난 기업이라고 해요. 말이 좋아서 회생이지. 이게 개인이었다면 그냥 부도로 내버려 두는데 대기업이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130개. D등급은 회생인데 이게 130개. C등급 워크아웃. 이것도 위험한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개인 자영업자들한테 워크아웃 줍니까? 100개나 돼요. 얘들은 이러면서도 더 웃기는 게 이 오너들은 잔치 빚잔치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억울하다는 이거죠. 자, 인상 위험. 물가 상승.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경기는 바닥으로 치고 빠르게 그렇지만 물가가 지금은 빠르게 안정되고 있잖아. 2%대. 그러면 이제 금리를 좀 더 내리는 방향으로 약간 방향을 틀어야 하지 않겠어요? 달러 상승. 이것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를 못한 것 같은데 환율 격차, 달러 상승 탄핵 후에 아주 불안해졌는데 근데 최근에는 어느 정도 버텼잖아요. 이제는 여튼 양쪽이 팽팽하게 계속 싸우면요. 저 지금 중립입니다. 계속 싸우면 이거 나라 망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위기 터져요.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누가 한쪽은 잘못 분명히 했어요. 한쪽은 잘못을 했는데 그걸 서로 옳다고 막 싸워. 분명히 잘못한 쪽이 있는데 그러면 경제 위기 터진다고요. 왜? 달러 뛰니까요. 사회 불안은 미지수, 즉 미래 불안 요인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싸우더라도. 여튼 달러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팽팽한 게 아니라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서 안정될 것 같은데 금리 인하를 안 했네요. 집값 상승. 가계대출 집값 상승. 빠르게 안정. 그렇죠. 지금 가계대출만으로도 지금 집값이 하향세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물가도 내려가는데. 도대체 우리 총재님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시 토지거래 허가제 이번에는 잠깐 서울시장이 했던 아주 핵심적인 부동산과 관련된 발언을 얘기해 볼게요. 부동산 시장 침체 심화. 그렇죠. 지금 뭐 폭락을 한다기보다 부동산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서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를 전면 검토한다. 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쪽, 두 번째 신속통합, 세 번째 공공재개발. 자, 먼저
아비어 목성,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4월달 만료되는데 이걸 연장하면 재지정이 되죠. 그런데 아마 재지정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서울시장이 한 말이에요. 안 할 수도 있다. 확정된 건 아니에요. 잠삼대청. 오, 완전 사자성어 같네요. 그쵸? 자, 잠삼대청 6월 만료 재지정 가능성이 낮아요. 역시 없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또 봐야겠고, 용산 정비창 5월 달인데 이런 것들도 사라질 수 있고, 두 번째는 신속통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신속통합, 대부분의 신속통합은 구역 지정, 그러니까 막 동의율 75%가 기준인데 뭐 80%까지 해가지고 올렸더니 이제 오케이 해서 구역 지정이 되는 순간 실거주를 해야 돼요. 그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 하잖아요. 또는 뭐 임대주택 사업을 내야하거나, 얘들 지금 신속통합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 설립되면 다 토지거래 허가지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일부 모아타운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일부 과열된 곳들, 정비사업, 한마디로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재산 침해를 하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풀어준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공공재개발, 자, 공공재개발 후보지들, 특히 강남, 서초, 자연 녹지들 이런 것들은 푼다. 개발제한구역, 예를 들자면 서리풀지구 등 많아요.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들도 푼다. 확정된 건 아니고 이제 검토한다 이 말이에요. 전면 검토. 토지, 그냥 순수 토지, 이건 경기도도 많습니다. 서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순수 토지,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 투기 혐의가 있는 것을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는데, 그래서 토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 토지 투기 위험 지역도 일부 푼다. 자, 이제 검토하고 있으니 한번 지켜보자고요. 한국은행, 결국 제가 보기에는 자업자 등입니다. 자업자 등. 증시, 환율, 혼돈의 장세, 경제위기 경고음 하는데, 경제위기 기댈 곳이 없고, 지금 1, 2차 탄핵, 정치적인 리스크에 중국 반도체 특수, 지금 산적해 있죠. 경제환경위기, 대기업 경쟁력은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고, 내수, 소비는 완전히 죽었고, 그래서 이번에 임시 공유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도 주려고 하는 거고, 혼돈의 장세, 초격차 미래 첨단 산업 계속 약해지고 있고, 정치 리스크 아직도 끝난 게 아니죠. 환율, 주가, 부동산, 투자자들은 지금 불안에 쌓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 안 하고 해외에 투자하고, 부동산 거래도 확 줄어들고, 자꾸 달러나 사재기하고, 나라 꼴이 엉망진창이겠죠. 동력 상실, 외국인 투자 안심시킬 반도체, AI 경쟁력이 초격차에서 너무 부족하고, 투자은행 8곳 25년 성장률 2.8, 1.8, 여러분들 1.8, 0점대로 무너질 수도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좀 실망이긴 해요. 2023, 4년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하고 견줬을 때 우리나라 어떤 경제 체질과 실질적으로 종합 경제 성장률 이렇게 했을 때 성장률을 완전히 말아먹었고, 그리고 달러도 제대로 안정을 못 시키고, 그리고 소비, 수출 엉망진창, 경상수지가요 몇백억까지 간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적자를 그렇게 내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 완전 빵점. 중국과 싸워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국을 진짜 이기는 길은 중국의 경쟁력에서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지. 말로만 멸공하면 뭐합니까? 또 이러면 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요. 물론 이게 모든 게 지금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 안 해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파놓은 함정에 지금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한, 양쪽 싸잡았습니다. 아, 너무 안타까워요. 중국한테 그런 적자, 수모를 당하다니. 자, 한국은행이 본인들이 늑장 부려놓고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금리를 갖다가 쉽지는 않지만 외줄타기를 잘 하던가. 은행 부도 위험, 은행은 또 안전합니까 지금? 자, 원달러 1500 가까이 되는데 달러가 폭등해가지고 지금 은행들 돈 없어갖고 난립니다. 한국은행 돈 싸가지고 지금 달러 예치하고 있고, 부실급등, CDS 프리미엄 37.0으로 지금 말도 못하게 우리나라 부실 커요. 유한시장, 이금융권,
비상입니다. 자, 부도 단계, 1단계 대출 상환을 못 받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상환 못 받습니다, 지금. 하도 어려우니까. 근데 예적금 보유했는데 예적금을 못 찾는 사람들은 아직은 안 나와요. 왜? 은행이 아직은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좀 늦어지는 경우는 생기고 있어요. 이거는 위험 시작이죠. 결국 3단계에서 은행 부도. 자, 경제위기 3대 요인. 수출이 비상이 걸렸어요. 물류비 급등, 미국 관세, 안전장치 없는 복합위기. 금융, 외환, 실물 경제가 지금 갈수록 타격을 보고 있어요. 내수 침체, 내수 부진, 특히 건설업, 자영업 파산 심각해요. 경제 성장률 엉망진창이죠. 지금 24년 2% 성장, 뭐 2%입니까? 결국은 1% 초반, 완전 쫄딱 망한 거예요. 25년 지금 1.8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0% 됩니다. 가계부채 1년 새 23% 최대로 또 증가했고 연체 600만. 안 좋은 것은 지금 다 늘어났어요. 해외 불안. 그렇다고 다른 나라가 안전합니까? 물론 다른 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보다 더 나아요. 체질상 평균치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해외 불안 요인이 있어요. 달러 급등, 자본 유출, 그다음에 주식 투자. 이거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제끼는데 요즘 그나마 정치적으로 좀 이게 싸움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니까 투자자들이 이탈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주식 매수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해요. 해외 위험. 근데 문제는 중국, 미국, 유럽까지 안전한 나라가 없죠. 전쟁까지 있고. 자, 한국은행 무제한 유동성 선포. 그래서 한국은행이 물론 혼자 할 수는 없죠. 최상목. 자, 그리고 또 이제 금감원 이렇게 해가지고 외화 유동성, 외환 수급 개선 1, 2차 계속 발표했고 1,450원 환율 불안하니까 은행에 무한대로 공급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고 채권, 그 다음에 대외 신뢰도 이걸 살려나가겠다라고. 왜? 무제한 유동성 돈을 갖다 풀지 않아 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개인한테 푼다는 게 아니고 위험한 금융권에다가. 왜? 금융권이 돈이 고갈돼 버리면 망해버리거든요. 금융위기 터지거든요. 그걸 막겠다 이 말이에요.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막겠다. 자, 한국은행 계속 돈을 또 뿌리고 있는데 이제 RP 매입 과정이 이래요. 유동성, 금리 인하 이런 순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달러 부실 기업과 은행 한번 볼래요? 달러 지금 1,400 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50대까지 이렇게 내려온 걸로 보면은 안정화되고 있고. 근데 부실 기업, 와,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보니까 엄청나요. C등급, D등급은 투기 등급인데 완전히 이거 부실 등급 너무나 늘어났어요. 그러면 은행도 보자고요. PF 위험 노출액. 이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은행, 보험, 증권 할 것 없이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완전 망가진 거 보세요. 은행은 그나마 전체적으로 이제 자산 기금고가 크니까 51조라도 그렇다지만 나머지부터 보험 39조, 증권 26조, 저축은행 16조, 카드 캐피탈 27조, 상호금융 54조. 이건 심각한 수준이죠. 10대 그룹 회사채. 여러분들 회사채 발행을 남발하면요, 그 회사는 격이 떨어지고 주가는 폭락하고 본인들이 회사 믿지 못할 그 회사를 담보로 지금 계속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좋으니까 발행하죠. 10대 그룹 20조에서 39조로. SK 뭐 여기 보면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다 그러네요. 자, 이제 한국은행이 지금 이제 불안 경고 한 6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영끌 파산, 신용위험 연체되면 이걸로 인해서 영끌자들이 늘어나면 은행 부실이 생기는 거예요. 소상공인 파산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자산 폭락, 소비 축소, 주로 자영업자들, 건설사 파산, 건설 중단, 지금 부도 가장 심각한 게 건설입니다. 현재 부동산 쪽. 자, 그 다음에 이금융권 파산. 당연히 지금 건설사하고 직접 연관됐죠. 은행 부도 전염될 수 있어요. 한계기업, 이건 대기업을 의미합니다. 적자 대기업 부도. 자, 금융위기가 그러면 발발하게 돼요. 즉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거기다가 은행권까지, 또 개인으로 따지면 영끌,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죠. 그래서 이거를 슬기롭게 잘 이겨내야 합니다. 자, 기업 대출 요진법 터지려고 하네요. 못하니. 제발 이 불씨를 막기를 바래요.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와 동결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절묘한 외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F학점을 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